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부터 보시냐라고 하면 우리 교재 6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에서 요래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보셨냐라고 하면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 이동 사유들을 쭉 보셨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축척 변경입니다. 요거는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토지 이동이 있으면 결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들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는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이런 사항이 등록이 될 텐데, 그래서 자 이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요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적 정리입니다. 그러면 지적 정리는 자 지금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만약 대장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의 왼쪽 여기에는 토지의 표시,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래 등록이 됐는데 이 내용들이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경우를 자 우리 토지 이동 정리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오른쪽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땅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땅 주인이 주소가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유자 정리해서 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일단 지적 정리는 크게 보시면 이 세 덩어리입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돼서 등기 촉탁하고 지적 정리 등의 통지라는 게 나오고요.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 덩어리 해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요래 세 덩어리입니다. 요거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이 제일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이게 제일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출제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따금씩 출제가 되는데 우리 등기 촉탁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혹시 등기 촉탁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신규 등록. 예, 등기 촉탁 답이 신규 등록입니다.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보셨죠? 선등록 후 등기의 원칙상 자 우리 지적 공부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적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사항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라서 등기부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선등록 후 등기의 원칙상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자 우리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전부 다 등기 촉탁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신규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 촉탁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4, 5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출제될 때마다 신규 등록을 지문 1번에도 갖다 놓고 5번 지문에도 갖다 놓고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답이 신규 등록입니다. 이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일단 요거부터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교재 편제상 꼭 소유자 정리가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정리해서 요래 나오는데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대장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대장의 요쪽입니다.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자 일단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 그러면 결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제 서류 이름이 이렇게 결의서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하고요. 토지 이동 정리 이거 정리할 때는 뭡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거 요걸 작성한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소유자 정리는 자
우리 등기부, 죄송합니다. 지적공부의 대장에 이쪽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는가? 예.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등기 보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는 자, 등기필 정보라든지 혹은 등기 완료 통지서라든지 혹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혹은 등기 전산 정보자료라든지 결국 전부 등기 관련 서류들을 통해서 등기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요. 그리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자 보고 싶어도 등기부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예, 지적소관청이 얘가 예, 직접 조사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식으로 직접 조사를 하냐라고 하면 신규 등록할 때는 네가 소유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뭐 법원의 확정 판결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다라고 하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다라는 준공검사 확인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그건 국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넘겨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그게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토지 소유자 정리해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양괄로 1번에서 기등록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기완료 통지서 등에 의한 정리해서 기억입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이 등기필증이라는 게 등기필정보라는 겁니다. 요거 조금 이따 오늘 등기법 할 때 좀 말씀드릴게요. 등기필증 그리고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정보자료 같은 거 여기에 따라서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예,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소유자 정리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됐고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위 기억의 경우에서 나오는데 자 그 니은에 밑줄 두 줄을 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정리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그 뜻을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라는 말 나오죠. 그 두 줄을 밑줄 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뜬금없이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옆 페이지 가가지고 양괄로 2번 한번 보십시오. 신규 등록지의 소유자 등록에서 즉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 정리입니다. 요거는 자,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다가는 요렇게 하나 써놓을까요? 자, 65페이지.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거, 그 뒤에다가 45페이지에서 하나 써놓으십시오. 45페이지. 그러니까 6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그 문장.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라는 거, 그 뒤에다가 페이지 45에서 요래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페이지 45가 뭐냐라고 하면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제출 서면 해가지고 그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넘어가면 리을 해서 요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페이지만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자, 그리고 양괄로 3번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해가지고 지적공부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할 때는 결제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름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오십니다. 65페이지 오시면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을 해야 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는 이렇게 등기 관련 서류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첨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거 증명한 서류 이걸 첨부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 64페이지에 제가 니은입니다. 자, 등기부에 기재가 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자, 이를 정리할 수가 없다란 말 나오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 뜬금없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요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등기부 보고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자면 요겁니다. 요게 대장이고 요게 등기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요래 나오는데 등기부의 갑구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지금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유자가 뭐 김철수 해가지고 자 소유자가 이렇게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대장에는 이영희에서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할 때 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 철수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영희가 김철수한테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김철수는 지적소관청 즉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먼저 와가지고 내가 이거 샀어요 라고 해서 대장 정리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등기소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 소유권 변동이 되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샀으면 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소유권 이영희에서 김철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바뀌었는데 아직 대장은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등기소에서 자 지적소관청에다가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아까 요 보니까 뭐 등기 전산 정보 자료라든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 김철수가 성질 급한 김철수다라고 하면 여기 등기한 거 등기 관련 서류 갖고 지가 직접 올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필정인이 등기 완료 통지서니 등기사항 증명서니 이거 딱 발급받아갖고 자, 네 바뀌었으니까 네 요래 바꿔주세요 해서 요렇게 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얘가 안 오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유자가 영희에서 철수로 바뀌었네 해가지고 이렇게 김철수로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를 정리하면 되는데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요 대장에는 토지가 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00번지 그리고 지목대 면적 200제곱미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요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00번지 지목이 전 면적이 200제곱미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철수로 소유자를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부터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이게 일치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영희가 철수한테 팔았네 해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64페이지에 니은에 나온 지문입니다. 자, 기억 니은 다시 읽어볼게요. 기억 한번 보십시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서 자 소유자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은입니다. 자 위의 경우에 위 기억의 경우에 즉 등기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가 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즉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를 즉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뜻을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원래는 자 등기소에서 이렇게 여기 지적소관청에다가 소유자 바뀌었어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통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래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해갖고 결제 받아서 요거 정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에서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자, 이거 불일치사항 통지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 대장에 토지의 표시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 정리를 아직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지금, 자, 그러면 이거는 대장은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거 정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면적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일치사항 통지해주면 등기소에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이거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잘못됐네 해가지고 변경 등기하고 다시 통지를 해주면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얘가 결의서 작성해가지고 이거 정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질문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뭐 요렇게도 나오고요. 그래 하여튼 니은은 틀린 질문으로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밑줄을 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손 안 대고 넘어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2번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해가지고 자 이제 요 부분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해서 이제 요 부분 정리하는데 요거 정리하려 그러면 소유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니까 일단 등기 촉탁 나오고 지적 정리 등의 통지에서 이래 나오는데요. 자, 우리 등기 촉탁은 자, 봤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등기소에다가 요겁니다. 요것도 좀 일치시켜야 됩니다 해서 자 구체적으로는 요 등기 촉탁이라는 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 우리 부동산도 토지하고 건물이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촉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등기소에서는 요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우리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상 촉탁을 통해서 일치시킬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 이거는 답이 무조건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안 한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이제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서 요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공부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요 토지를 요렇게 분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토지가 분할이 됐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내 토지가 분할됐으니까 지적공부 분할했다는 지적공부 좀 정리해 주세요 해서 야가 지적소관청에다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신청했다라고 하면 갑이라는 애는 아 지금쯤이면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겠구나라고 이거를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지적공부가 갑이 모르는 사이에 즉 갑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지적소관청이 뭐 직권으로 정리를 해버렸다. 아니면 자 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했다. 혹은 원래 갑이 해야 되는데 야가 안 해갖고 다른 애가 대신해줬다. 그걸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위 신청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지적공부가 정리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뭡니까? 야, 이 지적공부 딴 애가 와가지고 정리했대. 혹은 내가 직권으로 정리했대. 그래 알아래 해가지고 통지를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통지인데 일단 통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통지 사유가 한 9개쯤 나오는데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66페이지. 자, 네모 3번 지적정리 등의 통지 해가지고 자, 1번 원칙.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등기 촉탁을 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양괄로 1번 보니까 통지 사유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9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줄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라고 하면 이 통지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면 다 통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통지는 일단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를 했다. 그리고 요번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했다. 그리고 대위 신청했다. 그리고 등기 촉탁을 했다. 자, 등기 촉탁은 토지 소유자가 지가 등기소에다 이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지적소관청 관공서가 부탁한 겁니까? 관공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야, 니 안 했는데 우리가 대신 했대라고 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요 4개입니다. 근데 자, 우리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자, 1번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서 이거는 친절하게 직권이란 말이 나와주네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지번을 변경했다란 말 나옵니까?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지번 변경해 주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 변경합니까? 직권으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살고 있는 지번이 달동 444번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이 꼬여가지고 재수가 너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신청하는 겁니다. 아, 제발 444번지 이거 말고 666번지로 해주세요. 그래서 신청하면 고래 바꿔줍니까?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지번 변경은 자, 말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뭡니까? 신청이 아니라 이건 직권으로 하는구나 라고 고려 보시면 되겠고요. 3번도 보니까 지적공부 복구했습니다. 이거 지적공부 복구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복구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복구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합니다. 그리고 4번도 보니까 직권으로 말소했다. 요건 친절하게. 5번도 직권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6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자, 지금 달동이 옥동으로 편입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지번을 다시 옥동 몇 번지 해가지고 지번을 다시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도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직권입니다. 근데 거기 1번, 4번, 5번 이거는 직권 나오니까 그냥 이거 직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2번, 3번, 6번 이거는 말을 하기나 안 하기나 간에 뭡니까? 이거 직권으로 지번 변경하는구나. 직권으로 지적공부 복구하는구나. 그리고 직권으로 행정구역 개편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구나. 그걸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7번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했다란 말 나오죠. 그리고 8번에 보니까 대위 신청했다란 말 나오고 9번에 등기 촉탁했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래 좀 줄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직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대위신청, 등기촉탁에서 요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는 답이 주로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 신청했습니다. 대위 신청했습니다. 등기촉탁했습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안 한 게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주로 답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거기 직권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은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했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뭡니까? 그냥 다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나올 만한 게 뭐다라는 겁니까? 2번, 4번, 5번 같은 거. 됐죠? 지번 변경했다, 지적공부 복구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 새로 부여했다. 이런 것들은 직권이란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답을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 4개 사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그럼 언제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즉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한테 이런 사유가 생기면 당신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 대신해 가지고 등기 촉탁했습니다. 그래 아세요 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요. 자, 통지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통지를 해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이처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해서 우선은 15일, 7일 요걸 좀 기억하십시오. 아무래도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등기소에 갔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 시간 좀 더 걸리겠구나 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솔직히 지금 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일단 등기소 갔다 오면 날짜 더 걸린다. 15일. 그리고 등기소 안 가면 7일 내에 통지를 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날짜만 15일, 7일 요래만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그게 67페이지입니다. 자, 양괄로 2번 통지 시기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이 필요하면 자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밑줄 하나. 그리고 2번입니다.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에서 7일 밑줄 하나. 이렇게만 좀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지적공부 정리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적 정리는 12문제 중에 매년 한 문제 이상 무조건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나오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한번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이거 아니면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적 측량을 보시는데 잠깐만 우리 자, 가시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 조금 정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자, 일단 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거, 요거를 지적 내지 지적제도다라고 예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요 토지와 관련돼서는 1장에서 토지의 표시라는 개념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 말고 지난번 프린트물. 요거 갖고 계시죠? 그럼 요거 오늘 거 말고 지난번에 프린트물 요거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안 갖고 계시면 제가 하여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 이제 요 프린트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려 좀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1장에는 토지의 표시에서 요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요것들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요거를 토지의 표시라고 요래 불렀습니다. 근데 자 이제 요 중에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우리 지번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본에 부본 붙인다. 근데 여인 멀리에 해당이 되면 최본본이 된다라는 그 기억나십니까? 들어본 기억은 나십니까? 그래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인 인본부 여인 멀리 최본본 그리고 분할의 경우에는 본최부부 본본의 최종 부본 다음 순번의 부본 합병의 경우에는 선본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종전 지번들 중에 본본으로 부여를 합니다. 다만 종전 지번들 중에 경계에 있는 지번 빼고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팎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팎에 같은 본본이 있는 지번 그거 빼고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머지로 부여하는데 쓸 수 있는 지번이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블록식으로 하나의 본본 부여하고 각 필지별로 부본 부여하는 방식 또는 최본본에서 여러 지번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들어보신 기억 나시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외우는 거 이거는 계속 제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 정도만 그냥 계속 같이 중얼중얼 해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지목이 28개가 나오는데, 자, 지목 이거는 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고 그거 없습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다만 공부하실 때,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보실 때 이 지목 부분은 다만 뭐는 제외합니다. 다만 뭐는 대로합니다 해서 예외가 자꾸 나옵니다. 그 예외가 답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삼아 최근에 자꾸 답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국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어. 그러니까 작은 개울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어하고 하천은 차이가 나는 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요래가 보면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자, 참고삼아 그게 최근에 자주 나왔고요. 그리고 왜 우리 자 사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구획된 토지가 사적지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보, 보물, 뭐 사적 재매토 이런 게 있는 게 전부 사적지입니다. 근데 그 사적이 마침 학, 공, 종 내에 있습니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내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적지가 아니라 뭡니까? 주지목 추종합니다. 학공종으로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잡종지하고 다른 것들을 섞어놔버리면 정말 만만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잡종지 보시고 임야하고 잡종지 비교하고 뭐 이렇게 쭉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지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3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이제는 기출 문제를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요래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아 실제 문제가 요래 나오는구나라는 거 그거를 확인을 좀 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면적인데, 면적은, 자, 이제,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척이 1000단위를 넘으면 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축척이 600분의 1이다, 500분의 1이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한다. 그리고 뒤에 끝수가 남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래서 제곱미터까지 등록할 때는 0.5를 기준으로 하고,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등록할 때는 0.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5보다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립니다. 근데 딱 0.5다. 이래 되면 뭡니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앞자리 숫자가 짝수거나 0이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고라는 거. 그래서 끝을 처리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경계인데 경계는 자, 일단 지상 경계를 정하는 기준. 그게 5개가 나옵니다.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부,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절토가 됐으면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다라고 하면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그리고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토지로서 등록한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정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걸리게 정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공사 개판해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 분할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서 토지 분할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한다. 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분할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나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뭡니까? 라고 나오는데 요것들은 일단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순환 때 제가 요거 좀 말씀,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이것처럼 지적공부처럼. 그래서 요런 내용들, 토지 표시 여기에서 이런 내용 봤고요. 여기에서 한 4문제쯤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2장 해가지고 지적공부를 봤습니다. 지적공부는 무조건 등록사항이 뭡니까? 라는 거,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지적공부를 만들어 놨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멸실이 돼버렸다라는 거, 그럼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구하는 데 있어서, 복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 7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 2개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쪽 저쪽 다 쓰는 자료, 즉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도 쓸 수가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거 2개, 그게 뭡니까? 자,
공 던지다가 강판 됐습니까? 이제 자 새로 등판했습니까? 등판, 등기부하고 판결서, 예, 등기부 법원의 확정 판결 요걸 통해서 복구를 한다. 그 외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는 뭐 지적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작성을 하거나 발행할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그거 그리고 복제가 된 지적공부 뭐 이런 걸 통해서 복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요.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마 지적공부와 관련돼서는 이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고 최근에는 복구 이 부분이 자꾸 뜹니다. 특히 복구 절차 부분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문제, 최소한 2개 내지 3문제쯤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신 내용이 자 요거 자 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중에 요겁니다. 자 면적 경계 좌표 이거를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4장에서 설명을 곧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이렇게 등록해 놓고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이 여기 등록해 놨는데 이 내용들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토지 이동해서 예, 토지의 표시 자 요거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그게 토지 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은 특히 축적 변경하고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거 그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결국은 자 이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 다시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정리가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지적정리는 아까 크게 3덩어리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돼서는 등기 촉탁 그리고 지적정리 등의 통지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는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뭐 보고 정리하는가 그리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를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지적공부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부터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겁니까? 토지 표시부터 일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3장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것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한 4문제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토지 표시하고 이게 좀 많이 나오니까 지적 공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지적 측량 이거는 많이 나오면 2개 최근에는 1개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전통적으로 한 2개쯤은 나왔는데 1개도 안 나와가지고 막 욕은 욕대로 먹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 정신 차렸는지 다시 또 이 부분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적 측량은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함부로 시험 문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몰라 지적 측량은 어떻게 보면 나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기술적인 내용 다 빼버리면 예,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는 예, 늘상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고래 설명을 예, 하고 그리고 문제도 고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은 자 지적 측량 크게 이래 3개입니다. 지적 측량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절차가 어떻습니까? 라는 거 요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지적 측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이 왜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이거 나 못 믿겠으니까 심사 좀 해주세요 라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입니다. 요렇게 크게 3덩어리입니다. 여기에서 번갈아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하고 절차가 나오든지 절차하고 적부 심사 청구 절차가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입니다. 그럼 요거는 지적 측량은 항상 나오는 내용 위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죠. 자, 우리 교재는 지적 측량이 자 68페이지입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자, 지적청량이란 해서 한번 봅니다. 자, 68페이지 지적청량에 의해서 그거 밑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청량하고 지적재조사청량 이것도 지적청량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토지의 표시가 요래 6개인데요. 지적청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로 지적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지번을 정하기 위해서 청량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목은 청량해야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장 조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장 눈으로 봐야지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청량, 지적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정하기 위해서 지적 청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고려 보시고요. 자, 이제 지적 청량의 종류가 13개가 나옵니다. 근데 요 13개도 크게 나누면 요래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청량이라는 게 있고 세부청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청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을 기초청량이다 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준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 요 지금 기초청량을 통해서 정해진 그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한 필지 한 필지 각 필지별로 면적, 경계, 좌표 자, 요걸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청량 요게 세부 청량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청량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세부 청량입니다. 됐죠? 그러면 세부 청량은 12개인데 자, 이거는 자, 몰라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신규 등록 토지를 자,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신규 등록 청량.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습니다. 그때 실시하는 지적 청량은 뭡니까? 등록 전환 청량.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청량했다. 그건 뭡니까? 분할 청량. 됐죠? 몰라도 때려잡고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하기 위해서 자, 청량을 했다. 그게 뭡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청량. 이래 부르면 됩니다. 혹은 뭐 해면성 청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청량이라고 이래 불러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이 뭐겠습니까? 등록사항 정정 청량. 축척 변경할 때 실시하는 지적 청량은 뭡니까? 축척 변경 청량.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보고 그대로 때려잡으면 되는데 때려잡으려고 그래도 의미가 안 통하는 게 몇 개 있더라는 거예요. 잘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 3개 정도. 이 말은 결국 이거 계속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험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토지 이동에 따라서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이 뭡니까? 혹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을 뭐라 그럽니까? 해서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겁니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하는 거. 여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겁니다. 지적 확정 청약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토지에 이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미친 척하고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문이 뭐 단독으로 출제돼 그걸 답으로 만들고 그거는 사기꾼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 청약은 그냥 내 아는 내용에서 무조건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 요거 됐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됐고 자 70페이지부터 지적 청약 절차가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 자, 요 내용은 조금만 쉬시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뭐 날짜 몇 개 외우고 거기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쉬시고 보시도록 합니다.